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네, 5월 30일 유가증권 시장 공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회사는 다이나믹 디자인, 한국항공우주, 한솔재즈입니다. 우선 다이나믹 디자인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발표했는데 그 타이어 금형 수주를 따냈대요. 그래서 계약 금액은 67억이고 매출액 대비 한 1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계약 상대방은 노키안 타이어? 타이어고요. 판매 공급 지역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디자인은 이름만 들어봤을 때 인테리어 디자인하는 회사 같은데 아니고 타이어 금형하고 타이어 제조 설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에서 이제 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발표했는데 신규 고객사인 콜린스사로 이런 세계 기종에 대한 엔진, 나셀에 장착되는 기계 가공 부품을 수주했다고 해요. 계약 금액은 347억이고 매출액 대비 1.2%라고 합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어떤 회사냐면 뭐 항공기나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등에 대한 설계도 해주고 제조, 판매, 정비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솔재즈인데 여기는 뭐 산업용지나 인쇄용지 그런 재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예요. 여기서 생산 재개 공시를 발표했는데 작년 12월 달에 그 한솔재즈 장항 공장이라는 데가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근데 이쪽에 그 초지 생산 라인이 좀 피해가 가면서 공장이 잠깐 멈췄다고 해요. 그래서 12월부터 한 5월 달까지 공장이 멈춰 있다가 오늘부터 이제 조업이 재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산이 재개되는 분야의 매출은 3,400억이고 매출액 대비 한 13.8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솔재즈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이 내용은 그 유튜브 제공의 현명한 지표 투자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우선 한솔재즈의 그 매출 비중을 살펴보시면 백판지 등으로 이루어진 산업용지 매출 비중이 26% 정도고 그리고 백상지나 뭐 가멸지, 아트지 이런 인쇄용지하고 특수지 매출 비중이 전체의 66%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 국내 백판지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데 백판지 시장에서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2위는 깨끗한 나라, 3위는 한창재지, 4위는 세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펄프가하고 이게 폐지가인데 펄프 원재료가 그리고 폐지 원재료가 그리고 백판지 산업용지의 판가 그래프를 그 영상에서 가져와 봤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선 얘네가 산업용지가 전체 매출 비중 26%를 차지하는 산업용지는 폐지 원재료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폐지 5 그리고 펄프 3 이렇게 원재료가 들어가고 얘네 매출의 66%를 차지하는 인쇄용지나 특수지는 주로 펄프만을 이용해서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보시면 펄프가가 엄청 크게 올랐다가 올해 들어서 3개월째 조금씩 하락하고 있고 폐지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판가는 지금 이런 펄프가가 오른 것만큼 이 판가의 전이를 못하고 있어서 얘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렇게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우선 그 얘네 백판지하고 얘네가 어디 쓰이냐 이렇게 다 써놨는데 백판지는 뭐 과자 봉지 그런 데 많이 쓰이고 뭐 가멸지는 영수증 용지, 뭐 백상진 교과서, 아트지는 그 달력 그런 종이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몇백억씩 찍다가 12월부터 이렇게 이익이 완전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뭐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펄프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그 오른 원가를 판가에 충분히 전이시키지 못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수요도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펄프 가격도 3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폐지 가격도 22년 이후 지속 하락하고 있고 최근 올해 3월에 그 백판지 업계들이 가격을 인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솔재지도 100판치 가격을 한 10% 정도 올렸다고 했는데 이제 수요만 좀 받쳐주고 원재료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준다면 지금 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코스닥 한번 어제 거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 대성 하이텍이 분기 보고서를 냈는데 또 매출액이 또 3개월, 그러니까 직전 연도에는 한 259억 정도, 이번 3개월에는 한 200억, 203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스테오닉이 이제 직전 연도에는 한 40억 정도 매출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분기에 62억 정도 이렇게 매출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됐고 뭐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해서 이렇게 한번 이거를 원픽으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뭐 주가를 봤을 때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시가총액 한 800억 정도인 그런 회사입니다. 뭐 사업 내용은 이제 뭐 뼈에 뭐 2개 구강악 안면 외상상 하지 관절 보존 이런 뭐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고 뭐 매출 현황은 이제 2021년, 22년, 23년에 이렇게 1분기 이렇게 쭉 보시면은 구성비는 CMF 이쪽에서 28.68%에서 조금 내려오는 그런 추세이고 트라우마 앤 익스트리미티즈에서 한 40% 정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 생체 쪽에서 좀 매출이 늘었고 그 다음에 스포츠 메디슨 쪽에서 매출이 조금 느는 이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기사인데 오스테오닉스는 이제 전형외과용 임플란트 제품들이 겨울철에 발생하는 빙판길 낙상사고 및 교통사고 발생 빈도 증가로 인해서 하반기에 매출이 몰리는 그런 계절성을 좀 갖고 있는데 이런 원하는 제품 공급을 위해서 비수기인 상반기에 연간 판매량의 상당 부분을 계획 생산하는 생산 시스템 때문에 상반기 매출 원가가 증가를 하고 이로 인해서 상반기에 좀 적자를 기록하는 지금까지 그런 패턴을 좀 보여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매출 성장 구간에 진입함에 따라서 이런 이슈를 커버하는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을 실현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지금 회사에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2월 23일 리포트에서 가져온 건데, 그래서 회사가 2018년 하반기에 진머 바이오맷의 그런 스포츠 메디슨 공급 계약과 동시에 또 시설 투자를 진행했는데 그 코로나19 때문에 뭐 감가상각비와 인건비의 부담으로 영업이익률이 좀 낮아졌었는데 또 올해부터는 이제 영업이익률도 좀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마진 개선 효과가 또 커지고 하면 좀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힘스가 한 218억 원 정도의 그런 최근 매출 대비 한 70% 정도 해당하는 금액을 삼성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및 판매 계약을 했습니다. 시작일은 2023년 5월 26일부터 24년 6월 3일까지입니다. 예, 브레인즈 컴퍼니가 이렇게 분기 보고서를 냈는데 직전 연도에 동기는 26억 정도인데 이번에는 한 33억 정도 이렇게 매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업이익은 좀 적자로 전환이 되었는데 보면은 매출 원가가 조금 원래 7억, 8억 수준에서 지금 20억 정도로 좀 많이 늘었고 판관비도 한 28억 정도 늘어서 이게 좀 일시적인 거면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피롭틱스가 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총 한 630억 원 정도 최근 매출 대비 21% 정도 해당하는 금액을 디스플레이 판매와 이제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스플레이 쪽에 좀 많은 투자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쪽에도 한번 관심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넥스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유의미한 공시는 없었고 나우코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나 동물용 의약품 ODM, OEM 하는 곳입니다. 20년도 말에 코넥스에 상장을 했고 시총이 약 320억 정도 되고 스킨케어나 메이크업 뭐 여러 가지 제품들하고 동물용 의약품들 하고 있고 고객사로는 애경이나 클리오도 있었고 뭐 LG 생활건강, 해외로는 키스나 로비템, 킥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400억이 계속 나오는 회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R&D 비용을 많이 써서 이제 판관비 측에서 기소나서 적자가 났던 것 같습니다. 특허권 취득 공시가 있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캡슐 제형 쪽에 되게 미는 그런 기술로 보입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랑 일본, 동남아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던데 이런 이제 굉장히 왜소한 기업도 그런 곳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또 지금 이런 나라들의 있는 화장품 산업이 되게 핫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 IR을 들을 수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30일 기타 법인 발표해 보겠습니다. 안병훈님이 자리를 비워주신 관계로 제가 대신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비바 리퍼블리카 분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얘네는 그 종합금융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3,400억 매출을 1분기에 3,400억 매출을 달성했고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600억 적자,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452억 적자입니다. 비바리 퍼블리카는 그 토스 앱을 통해서 2015년 간편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금융 어플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송금 서비스 그리고 뭐 중개 서비스나 뭐 신용점수 조회 이런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사업부는 크게 컨슈머 서비스하고 머천트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매출 비중은 한 4대 6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컨슈머는 그냥 쉽게 말해서 금융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고 머천트는 사업자의 그런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그 비바리 퍼블리카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20년도에는 3,800억, 21년도에는 7,800억, 22년도에는 1조 1,800억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영업 손실은 같은 기간 동안 700억, 1,700억, 2,400억으로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이런 뭐 만나서 시원식 주는 그런 이벤트도 하고 만복이나 행운 복권 등 다양한 뭐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입자들이 많이 이탈해서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안병훈님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남기셨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임원민 대량 보유했는데요. 대한약품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이 주식을 자주 사시는데 크게 주가 움직임이랑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화살표들이 다 지분 공시였는데 뭐 공시를 했다고 저점이다 고점이다 할 것도 딱히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참고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70.33%나 가지고 있는데 0.09를 더 사셨습니다. 오늘 뭐 제일 이슈가 됐던 건 아무래도 만호제가 MK에셋에서 더 샀습니다. 13.89였는데 더 사서 이제 15% 가까이 됐고요. 다들 아시는 이제 최경현님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MK에셋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최경현님이 행동주의를 아예 하지 않으시다가 이 작년부터 그 다른 분들과 연합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제안서를 뭐 제출한다던가의 행위를 하고 계신데 15%까지 샀으면 행동주의를 안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한 일이 아닌가 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기다릴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도 이사님이 이제 최근에 매수를 했는데 과거에
이제 고점에 매도하신 이력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또 많이 들어왔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뭐 CFD 계좌일 거니까 조금 어느 정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싶고요. 비나텍 같은 경우에도 좀 적절할 때 잘 사시는 것 같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But 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